안녕하십니까, 김성관 후보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성관 후보님, 지역 유권자들과 그제 시민들께 이번 출마의 변과 함께 인사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선거구가 조금 조정이 되면서 그제 제3선거구 고현, 장평, 수양동에 입후보한 경남 도의원 후보 김성관입니다. 네. 지난 거제시의회에서 4년 동안 거제시 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지난 또 4년 동안 경남도의회에서 거제시를 위해서 이렇게 의정생활을 했습니다. 의정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었고 약간의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데 아쉬운 부분은 더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을 이제 돌이켜보면 굉장히 그 문재인 정부 김경수 도정 변강용 시정에서 사실은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성과는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해서 그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의 미래 한 5년 후, 10년 후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주축들을 놓는데 지난 4년간 우리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철도 문제, 그 다음에 공항 문제, 고속도로 연장 문제, 국도 5호선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축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도달하는 시점이 되면 거제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경남에서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거제가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그런 어떤 주축들은 나왔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도의원이 재선이 된다면 그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는데 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조금 가벼운 질문부터 가죠. 우리 김성관 후보님의 가족 관계와 자라 성장 배경이나 정치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 가족 관계는 집사람 저하고 일남 일녀가 있고요. 제가 둔덕 출신입니다. 그래서 둔덕이 가면 우리 노모가 아직 계시고 우리 그 형님들도 계시고요. 제 형제들은 오남 일녀입니다. 굉장히 좀 많죠. 지금 다 이제 지역 내에서 다들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어느덧 성장을 해서 한 명은 또 대학생이고 한 명은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도 뭐 사회복지사로서 지금 사회복지사 일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자라온 환경은 둔덕에서 출생을 해서 좀 아버지가 또 이사를 좀 자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둔덕에서 고현으로, 고현에서 또 다시 둔덕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 이제 전학을 몇 번 했는데, 둔덕에서 둔덕중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고현중학교를 전학을 와서 고현중학교 졸업하고 고현종합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대학은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중공업에 94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은 치면 한 28년 차 정도 되죠. 28년 차 지금 조선 노동자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2007년도에 거제대학 사회복지과를 야간을 다니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했고, 최종 학력은 지금 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 석사를 이제 졸업을 했고요.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노동운동을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 한계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 제도권의 정치를 조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점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노사모가 이게 만들어질 때 그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어쨌든 이제 가정이 좀 안정이 되면 한 50대, 우리 흔히 이제 기성 정치인을 하는 것처럼 한 50대나 60대 정도 되면 한번 이렇게 해볼 생각이었는데, 2009년이죠. 2009년 5월 23일이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 하시는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 진짜 울분도 있었고, 복수심도 있었고, 여튼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해 제가 마음을 먹고 2010년 지방선거에 바로 거제시 의원에
이렇게 선거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낙선을 했고요. 낙선 112교차를 아깝게 낙선을 하고 또 철지구심 또 준비를 해서 2014년도에 거제시의원, 2018년도에 경남도의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때 가졌던 뭐 복수심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지금은 전혀 없고 지금 어쨌든 시민들 속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고 어쨌든 제가 좀 그래도 뭐 좀 자부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디 가서 나서지를 않고 나설 때는 할 말은 하죠. 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나대지 않고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삼성에 지금 적이 되어져 있는 겁니까? 삼성중공업에 제가 28년 차이긴 하나 지금 거제 시연이 이제 14년도에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무휴직으로 지금 휴직 중입니다. 휴직 중입니다. 예, 휴직 중이고 나중에 어떤 또 이 정치를 안 선거에 만약에 낙선을 하면 다시 이제 회사에 가서 또 동료들하고 또 호흡을 같이 맞출 수는 있습니다. 아, 그거 뒤에 물어볼라 했는데 먼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금액이라든지 휴직 중이라도 뭐 어떤 금액 같은 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급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후생 부분에 우리 아이들 학자금, 대학 학자금하고 경조사비 딱 그까지입니다. 그러면 지원됩니다. 도의원이 수입 면에서 낮습니까? 삼성중공업 근로자 부분이 노동자 부분이 수입에서 낮습니까? 금전적으로 보면은 직장 다니는 게 사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훨씬 낫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충하려고 제 집 사람이 또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으면 뭐 정치 시간이 있으면 삼성중공업 근로자 노동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당연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우리 김성갑 후보님은 소탈하신 편으로 이 정평이 나 있고 감사합니다. 상운동에서도 이렇게 소주 잘 마시고 그렇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주량은 어느 정도 되시고 다른 분들과 이렇게 나만의 가지고 있는 소통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첫 번째는 뭐 우리 집안이 강상김치인데 제가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술을 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 형제들도 술을 조금씩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음하는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없고요. 술을 좀 즐기는 편인데 술을 또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또 대인 관계도 가져야 되고 또 그분들이 또 내가 술을 또 마시는 걸 아니까 또 술 한잔 하자 하면 또 거절할 수가 또 없는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술을 먹으면서 철칙은 있습니다. 제가 또 양주 있는 건 정말 제가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또 못 먹고 다만 또 하나는 저는 뭐 선술집 그게 옆에 테이블에 손님들이 있어도 저는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갖다 많이 먹게 되는 이유도 어떤 오픈된 자리에 가면 또 옆 테이블에 있던 뭐 회사 동료들이나 또 지인들 하면 또 거기 가서 또 인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술을 이렇게 조금 더 먹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술을 엄청 많이 먹고 그러진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옆 좌석에 가서 소주를 한 잔 못 따라줘서 이제 또 출마를 하셨으니까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들은 실제 가려져서 하는 일이 없다라고 평가되어져 있는데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 세 분이 동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난 그제 해난을 꼼꼼하게 챙겨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꼼꼼하게 챙겨 오신 것을 우리 유권자들이 알아듣게끔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네. 제가 또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의원 생활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무지하게 일이 많고 바쁘고 또 일을 갖다가 조금 안 하려고 하면 사실은 또 술은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민원인들하고 계속 이제 대하고 민원 받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일을 하려고 하면 진짜 일을 할 게 많고요. 좀 전에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도의원들 역할이 뭐냐.
저도 과거에는 도의원들의 존재감이 조금 이렇게 기초위원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11대 경남도의회 우리 그 거제에서 민주당에서 우리 의원 세 분이 동반 입성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입성을 하면서 두 분은 어쨌든 의원 생활이 처음이고 저는 이제 거제시 의회에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좀 경험이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좀 협업을 하자. 힘을 한데 모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상임위도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상임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경남도의 경제환경위원회를 제가 이제 상임위를 선택을 했고 또 우리 오건수 의원님은 또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위원회를 가셨고 또 우리 성호성 의원님은 건설소방위원회로 이렇게 갔는데요. 우리는 세 명이 이제 일을 하면서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 쪽에 어떤 현안이 거제에 있으면 그는 교육위원한테 그대로 토스를 해서 이렇게 토스를 했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고 그다음 지역구의 뭐 어떤 교육 문제라도 교육위원한테 그걸 토스를 하고 또 어떤 의견은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래서 뭐 거제 도의원들이 경남도에서 부러울 정도로 저 양반들 어떻게 저렇게 같이 어울리 다니면서 저렇게 처리를 하냐. 그래서 도의 공무원들도 굉장히 이렇게 호응이 좋았고요. 지역 내에 도의원들 간에 정치적인 어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들은 보면 아예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그 대결 구도 해서 서로가 이렇게 결합이 잘 안 되는 그 많습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일을 해왔고 우리가 뭐 서울이나 또 중앙정부에 우리가 뭐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셋이 함께 같이 가서 전달하고 또 우리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또 요구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우리 도의원 3명에서 한 성과는 뭐 일일이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적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뒤에 생각 안 나신 분들도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 뭐 다른 말씀? 네. 저희 광역학부부에 네. 버스 의원님 노력하신 거 저희 발의한 거 저희도 뭐 같이 그 시기에 같이 맞아요.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시너지 효과를 좀 많이 봤다고 보고 지금 버스가 지금 자비로 지금 자체 학교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는 이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이후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당시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은 신입생 위주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입생 위주만 가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또 이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다시 또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 쪽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게 이제 제가 강의 학구제 하면서 교육청 직원들하고 조금 이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우리 거제시의 특성을 보면 면동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강의 학구제를 풀어서 동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작은 학교에 면단위 학교를 보내고 면단위 있는 학교는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없는데 이거는 다른 어떤 군부에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경남도 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 거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군부에도 적용이 되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제도가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게 아마 올 초에 발표가 돼가지고 한 게 신입생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신입생 모집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학부모들 또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정말 가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느냐. 이제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어쩔 수가 없고, 내년에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봅시다라고 했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통학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아마 교육감께서도 지금 이 스쿨버스 이 문제가 만약에 거제만 그러면 해줄 거냐, 그러면 다른 18개 시군에 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따른 재정이 굉장히 이제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제 고민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유일하게 전국에서 거제만 고등학교 고교 평준화가 일이 되면서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그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에서 참 유일한 일인데, 그 재원을 제가 자료를 받아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한 11억쯤 돼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내는 돈들이 이제 그리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교육청과 거제시가 협업을 해야 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뭐 이렇게 학교를 오고 가는 길이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거제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TF를 뭐 구성을 하든지 해서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뭐 교육청, 시청 다 이렇게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갑 도의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제 전반적인 이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네. 지금 이제 다시 드릴 질문은 이제 표와 연관되어져 있는 예. 장평, 고현, 수양동. 네. 근데 하필이면 이제 수양동이 이번에 선거구 조정으로 편입이 됐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실 것은 수양동의 해난 사업들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또 나는 수양동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이거는 표를 얻기 위한 뭐 홍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현동하고 장평동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바뀌면서 수양동을 제일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또 자료를 또 주더라고요. 현황이 또 19가지가 되더라고요. 요구사항이. 그래서 그걸 이제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우리 전임 송호성 의원을 만나가지고 좀 진행하던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해서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공부 중에 있는데요. 제일 큰 것은 이제 수월동에 보니까 이제 그 수월천 재예방 사업을 지금 용역이 지금 하고 준비 중인데, 얼마 전에 또 하천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관계,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뭐 지금 요구하는 게 이제 수월천 재예방 사업을 해야 나중에 또 그 생태하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절차적으로. 그래서 제일 수양 동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수월천을 이용을 해서 그 우리 그 시민들이, 동민들이 저녁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친수 공간을 지금 제일 이렇게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어쨌든 그 고현천 그 재예방 사업이라든지 뭐 등덕천, 산양천 그런 사업에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씩 이렇게 풀어갈 것이고요. 우리 또 아이들 문제를 볼 때 아이파크 1차, 2차에서 저 양정초가 통학로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또 최고 이제 원하는 것은 교육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제에서도 아마 수양동이 교육률이 좀 높은데, 제가 아까 전에도 드리려고 해도 못 드린 부분인데, 이 아이들 돌봄 문제.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 수월초하고 양정초를 예전에 한번 찾아가서 돌봄 문제 현황을 이게 다 받아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걸 지금 학교 사정에 의해서 지금 돌봄을 하고는 있으나 그 수요를 충족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도정 질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면단에는 돌봄 문제가 지금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동지역에는 굉장히 돌봄 문제가 심각하다. 그걸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월초동이나 양정초동이나 뭐 재산초나 이런 데는 보면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교장 선생님들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하는 모듈러 교실, 생산 현장을 모듈러 회사도 갔다 왔는데, 그 공간이 없다면 얼마든지 모듈러 교실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 모듈러 교실은 학교의 어느 공간만 좀 있으면, 확보되면 거기다 모듈러를 설치를 해서 그걸 돌봄으로. 그래서 제가 그 모듈러 제작사에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까 돌봄 교실로 특화된 모듈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님께서 거점 돌봄을 지금 많이 확충을, 그래도 거제시가 조금 나은 편이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나은 편인데, 거점 돌봄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돌봄을 대폭 한 2배 정도는
확대를 시키겠다. 그런 약속은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돌봄 문제 해결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돌봄도 올해부터는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이제 돌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또 교육위원으로서 굉장히 교육감에게 계속 이게 요구를 했던 거고. 왜냐하면 5시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5시까지 이제 회사 생활 마치고 오기에는 너무 이게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7시까지 하고 돌봄 우리 또 노동자들, 선생님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또 전환을 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제도를 좀 풀었거든요. 그래서 돌봄 문제는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수양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보현동, 장평동도 마찬가지인데 숲속 도서관을 제가 조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독공산이나 아니면 계룡산 아니면 장평동 여기 뒤쪽에 숲속에 그러니까 7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고현으로 치면 중원탑 정도 되겠죠. 거기에다가 숲속 도서관을 만들어서 우리 그 아이들이 쉽게 가서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고 그 제가 서울 노원구에 한번 제가 불암산 밑에 가니까 그 숲속 도서관이 있는데 그거는 또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증도 하고 책을 기증도 하고 거기에 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또 와서 거기서 또 도서관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런 게 있던데 그런 뭐 재정이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도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있고 우리 아이들 쉼터로서도 그게 참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고 수양동은 제가 좀 더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평동은 장평동이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 상권이 굉장히 좋았죠. 제가 조수소 처음에 94년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아마 거제에서 제일 슬림화가 되어가고 있는 동이 장평동, 그 다음에 옥포 동이 이제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옥포는 도시 재생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장평동은 전혀 지금 그렇지가 않죠. 거기다 우리 또 기숙사가 또 위쪽으로 영곡지구로 다 이동을 해버리고 그러므로 해서 지금 장평동이 지금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을 어떻게 이제 회복을 할까 그 문제는 제가 전에 장평동의 어르신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이건 지역민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회사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은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시너지 있게 이끌어낼 건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그걸 제가 뭐 삼성중공업의 직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또 장평동은 또 내 지역구이기도 해서 그 중재자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뭐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한테 쿠폰을 지급을 해서 점심때 인근 지역에 가서 쿠폰을 내고 뭐 식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은 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예전에 회사 총무팀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회사가 그 당시 너무 어렵다. 회사도 어렵고 지역도 어려운 건 알겠지만 회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조선 경기가 좀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그런 카드를 꺼내들어서 다시 한번 해서 지역 상권을 좀 살리는데 좀 힘을 합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요. 고현동은 이제 무엇보다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상권이 고현항으로 좀 이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이제 균형을 맞출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고현의 도시 재생 사업을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정말로 진짜 도시 재생 사업이 그 목표에 맞게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더 돌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곡 지역인데, 중곡 지역이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좀 고민을 했던 지점인데, 교통 문제. 사실 그 중곡 지역에 가면은 상업 시설은 굉장히 많긴 하나 인도가 없습니다. 보행자 도로가 따로 구분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중곡 지역에 상인연합회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그 교통 문제, 주차 문제를 그걸 문제화시켜서 거제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제가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 중심의 도심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철학인데, 그래서 중국 지역에는 이제 교통 문제, 주차 문제 해소를 어떻게 해서 저 맹실상부 중국 지역이 그제에 먹거리라든지 뭐 그런 데서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이 장시간 이어지는 질문에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의원 시절에 조선산업 지원을 촉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촉구하면서 성과는 있었는지, 그리고 그제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직영이라고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은 조금 그래도 낫는데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되지 않고는 그제의 어떤 서민 경제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조적 문제에 들어가면 협력회사 대표가 임금을 가지고 이익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 모순으로 상당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회사들은 뭐 그 퇴직금을 유용해서 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도의원님이 그제 경제를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삼성 중공 노동자 출신으로서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하청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임금 형태라든지 뭐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삼성중공업에 입사를 한 게 아까 전에도 말씀 28년 차 되고 현장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그 현장 근무하면서 또 제가 협력사 운영팀에서 협력사 관련된 일들도 제가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업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자부를 하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과거에 이제 조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우리 시급제 협력사는 거의 시급제 구조로 지금 임금 구조가 짜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많이 하면 굉장히 이 급여를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기 한 만큼 받으니까. 다만 지금 이제 이 21세기 지금 시대에 과연 그러면 그게 맞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 52시간을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모든 사업장에 지금 적용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 52시간 그 제도 내에서 시급제의 임금 구조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임금 구조를 획기적으로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적어도 우리 노동자들이 조수소 일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에 뭐 연간 수입이 한 4천 정도 되는데 그 임금을 가지고 뭐 3인 가족이라든지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노동 강도에 따른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주 52시간만 근무를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노사 민정이 다 같이 나서야 된다. 노사의 문제만 우리가 이렇게 두고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관이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연장해서 지금 사고 해양국가산단 추진이 국가에서 하기는 하지만 경상남도가 거의 주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제 시는 필요해서 이제 제안을 한 거고, 근데 일부 여론에서는 사국산단의 필요성이 자막으로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느냐. 그 하고 나면 그 제도에 지금 실제 땅이 이번 조선경기 불황으로 남아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 사국 국가산단에 대한 개인적인 우리 김승갑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국 국가산단에 지금 추진된 게, 제가 거제시의회에 있을 때 사실 이제 저 사업이 추진이 이제 됐는데, 저는 그때 뭐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명확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 반대를 한 이유는 지금 조선 산업이 크게 이렇게 과거 그 굉장히 호황일 때에
대비를 해보면 아마 앞으로도 호황이 온다 손 치더라도 한 70% 선에 머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 조선산업의 어떤 구조를 보면 지금 뭐 하는 해양 플랜트라든지 뭐 드릴십이라든지 이런 특수선이 아니라 일반 상선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야도도 많이 필요하고 설비도 많이 필요하고 이게 적치 장소가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과거에 한 10여 년, 15년쯤 됐네요. 그 전에 보면 이 전라도 목포에 가서 블록을 만들어 오고 울산에 가서도 블록을 만들어 오고 그걸 갖다 적재가 할 데가 없어서 저기 통영이나 고성에다가 야들을 마련해 가지고 그 일부 적재를 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끄집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조선도 앞바다에다가 빠지선 위에다가 그냥 며칠 동안 날았다 다시 끄집어 들어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가 그런 어떤 일반 상선 만들어 가지고는 이익률도 없고 채산성이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배들이 지금 다 중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뭐 수주를 많이 했냐, 한국이 많이 했냐, 저는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거든요. 왜냐하면 톤수만 치면은 뭐 중국도 많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많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측면에서 보면 배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걸 보면 중국에서 만드는 배들을 대한민국 그 국내 3사가 만들면 채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을 요하는 이제 선박들을 이제 우리 대우나 삼성, 이제 현대에서 이제 주력적으로 하는데, 그럼 야드가 그렇게 필요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협력사 운영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통영, 고성, 진해, 요 인근 사천까지 이렇게 보면 공장이 야드 생산하는 그 야드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비어 있거든요. 그 충분히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된다.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제가 뭐 공동적으로 정치인들은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 환경 개선은 굉장히 좋은데 일부 집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오래된 아파트는 값이 정말 바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무분별하게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허가 물량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우리 김성갑 후보님 생각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특히 교육위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 인허가가 들어오면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 문제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자료를 한 번씩 받아보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지금 아마 밀려 있는 것만 들어오려고 준비 중인 것만 해도 몇천 세대가 지금 이게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그제 시장님은 너무 이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걸 조절을 한다고 조금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하고는 있던데요. 그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뭘까? 저 나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 사업자들이 무턱대고 저는 그 집을 공급을 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들도 어쨌든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게 담보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지인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제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 없다. 그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그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은 그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것이다. 철도, 공항, 그리고 그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그제가 그 영역에서 포지션을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그게 어떤 산업, 조선 산업이 굉장히 번창을 해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관광, 뭐 산업, 조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아마 발전 계획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발전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뭐 공실은 작년에 그 미분양 위험 지역이었잖아요. 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렇게 아파트가 밀고 들어오는 게 저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뭐 당선이 되면
거제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갖다가 조금 공론화를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시 도의원 후보로서 김성갑의 어떤 생각들을 나같이 좀 고집어 보고 싶었는데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두 개를 더 여쭤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도의원 활동을 하시면 현재 거제시의 국회의원은 국민의힘당입니다. 네. 국민의힘인데 사업을 위해서 네. 지금 현 서울중 국회의원과 협조를 한다면 또 협조를 할 의향이 계신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쨌든 사업을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집행부고 사실 이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긴 하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또 승인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어떤 승인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게 사실 의원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의견을 이제 이렇게 제시는 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 집행부, 그러니까 거제시장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의견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걸 얼마나 관철 시켜낼 건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뭐 개입도 좀 필요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그 국회의원하고 상의도 하고 협력을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자주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얼마 이상은 만날 수 있겠다 나는. 저는 국회의원께서 먼저 만나자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응할 자신은 있는데 사실은 또 국회의원이 또 서울에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가 먼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 올라가면 국회의원 설준 의원 한 2번 찾아갔어요. 2-3번 찾아가서 그런 어떤 협력할 일은 그런 건 했고 아니면은 뭐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어떤 꼭 목적이 없어도 소통을 위해서 그런 어떤 관계를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는 뭐 의원님께서 연락이 안 와서 못 했는데 제가 뭐 재선이 되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뭐 간단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그제의 현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로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한번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자고 하면 이번 6.1 지방선거에 김성갑을 뽑아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딱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가 해야만이 거제시를 위해서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후보가 이제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서로 이제 경쟁을 할 건데 시민들께서 판단은 시민들께서 해주면 되고 다만 이제 꼭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일의 연속성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정치를 하면서 3선 이상 한 자리에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8년, 12년 동안 자기가 능력을 다 발휘해서 일을 해야 되지. 그걸 못하고 그 기간 동안 8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못하고 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지금 초선 아닙니까? 도의원 초선인데 적어도 뭐 대선 정도는 우리 시민들께서 기회를 준다면 어떤 일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래도 제가 진행했던 일들을 제가 마무리를 좀 짓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물론 뭐 다른 분들이 와서도 잘할 수는 있겠지만 제 경험에 비춰보면 처음에 의정생활 의원대에서 신분으로 들어가면 그 절차라든가 의회 구성 뭐 이런 거 하고 적응하는 데만 한 1-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이라기보다는 좀 재선이 된다면 일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다른 타 후보보다 더 강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써주시면 거제시에 이익이 되는 그런 도의원이 되도록 4년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성갑 의원님. 우리 거제신문에서 만든 책인데 오늘 고생하신 선물로 다른 걸 드릴 게 없고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예.